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이 294개 종목, 그리고 내리고 있는 종목이 376개 종목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오늘장에 좀 초반에 흐름 강하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보시죠.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지금 공개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 CJ입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증권사에서도 가장 싼 내수주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입니다. 금호석유 어제에서 강세권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배당주인 무림 PMP가 3% 가까운 상승, 그리고 유니드와 CJ 대한통운 같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금호석유 잘 가네요. 어제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금호석유를 본다라면은 이제 그 납폭 과대주의 반등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지금 소폭 개파락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또 재정 절벽에 대해서 어떤 그 진전이 없다, 네. 협상에 대해서 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개파락 출발인데 전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시장이 자체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지금 납폭과대주들이 강하게 올랐는데 네. 지금 그 납폭과대주 중에 그 반등이 강한 그 선두주자권이 금호석유, 대림산업, 그다음에 기아차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금호석유가 전일 약 한 7% 이상 올랐다가 5%대로 마무리가 됐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따라잡는 구간은 아니다. 직전 고점 매물과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 상단 부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려면은 눌림을 받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보시면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아차도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아침에 약세 보였다가 양봉을 보이고 있지만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고 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대림산업도 조금 마이너스권이 있죠. 네. 그러면은 시장을 종합주가지수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이 시장은 다음 주 되면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납폭과대주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눌린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줄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보다 약 한 3분의 1 수준 정도 작게 본다라면은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5%권 정도는 네.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물량을 갖다 조절을 해서 절반 정도 팔고 그다음에 절반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그러한 전략이 좋겠죠. 전량 다 파는 것보다는요. 네. 나중에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사실 그 물량을 다 팔았을 때는 눌림목이 아니고서는 잡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한 종목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어떤 CJ죠. 그렇죠. 예, 네. 며칠 전에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CJ의 공통점을 한번 봅시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 지지선이 하단 부위였는데 여기서 사니까 올라가고 여기서 사니까 올라가고 몇 번이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서 여기 이 직전 고점 이 라인까지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매물대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강력한 엔저리를 뿜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팔아주는 자리. 네. 그러니까 종가에 매도를 한다든지 장중 고점에 매도한다든지 조금 욕심을 낸다라면 다음 주 월요일에 파는 자리지만 한 번 정도 절반이라도 팔아주고 그다음에 밑에서 다시 사주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금호석유도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452억 원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실적이 좋았던 두 기업 금호석유와 CJ가 장 초반에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안내비도 많이 오르네요. 6% 넘는 급등으로 43,000원권, 인프라웨어 그리고 오늘 엔터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호실적을 좀 반영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SM 45,000원권, 큐로컴과 로엔 같은 종목들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잠시 그 엔터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SM이 그 2.8% 오르고 있는데 SM이 사실 그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다만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SM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그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더군다나 하한가 세 방을 가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단기 매매는 가능한 자리예요. 단기 매매는 가능한 자리고 아무래도 SM 때문에 대부분 엔터주들이 많이 붕괴됐죠.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YG 엔터도 최근에 뭐 미국에서 그 싸이에 관한 좋은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싸이 같은 경우는 올해 뭐 미국에서 올해의 그 뭐 인물상인가요? 네. 이 상도 받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SM은 낙폭과대 이후에 조금 그 바닥권을 계속 다지고 있지만 YG 그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상향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 차트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SM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점을 확보를 하면서 이탈을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 같은 경우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보다는 관심. 네, 매매보다는 관심이고요.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막 그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엔터주 쪽으로 강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매매를 할 것 같으면 단타 매매고 가급적이면 관심 쪽으로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8만 원대에 가던 주가가 호실적이 나오고도 오늘 크게 좀 반응은 없는데요. 1%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수보다는 좀 관심 정도만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는 코멘트를 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늘 내리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1위가 어제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동국제강이 2% 넘게 밀립니다. 13,000원 하루 만에 하락 반전 나오고 있고요. SX 그룹주들 계속 부진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이투 진로홀딩스, 남양유업 같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 두 개 종목 계속해서 밀리고 뭐 신저가 내는 종목들이에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실적 때문에 네. 계속 좀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 동국제강이 왜 실적이 안 좋으냐? 지금 그 실적이 반영이 안 되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그 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움직임이 느립니다. 뭐 최근에 낙폭과대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지만 동국제강 보시면 올랐다가 바로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동국제강이 왜 실적이 나쁜지, 자 건설업황, 동국제강은 그 본강하고 그다음에 후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지금 조선업황이 안 좋으니까 후판이 그 판매가 더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 건설업황이 안 좋으니까 본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본강 판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안 좋은 회사는 가급적이면 낙폭과대주라도 가급적이면 건들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뭐 대림 산업이나 뭐 이런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같은 낙폭과대주지만 다른 접근을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불안하지 않느냐. 네. 이 주식을 가지고 채무부정을 갖다가 1,740억을 썼는데 이 회사를 가지고 어떻게 불안해서 잠을 자겠습니까? 예? 그 차라리 조선업종이 뭐 STX 엔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들 많단 말이죠. 네. 지금 추세권에 있다라면은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었죠. 한진중공업이 저점이 여기서 얼마고 얼마입니다. 예? 자, 한진중공업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한진중공업을 한번 보시죠. 조선업종 이야기하면서. 네. 이날 저점과 이날 저점, 3일 동안 저점을 안 깼다. 그러면 이 3일 동안의 저점을 안 깨면은 종가 배팅이나 저점 매수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올랐죠. 이거거든요. 자, 조선업종 중에 움직임이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한진중공업. 그러면은 STX 엔진을 들고 불안해 할 바에야 네. 수급이 제일 좋고 제일 빠른 한진중공업이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을 매수하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진중공업 조선주 가운데서는 접근 가능한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에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1위가 우성 LST입니다. 하한가는 풀렸지만 여전히 급락입니다. 7% 넘는 조정이고요. 박근혜 테마주 밀리네요. 이지가 2% 넘는 하락, SNU와 하나마이크론, 동양시멘트 같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성 LST가 이제 하한가를 좀 벗어나기는 하는데요. 조금 급락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상승을 좀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우성 LST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오늘이면 하한가 풀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네. 드렸었잖아요. 그죠? 하한가 출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네, 출발했습니다.
컸습니다. 예. 그래서요. 네. 시작이 마이너스 12.89%에서 네. 지금 움직이면서 이제 반등 시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프로 트레이더가 아니면 접근을 하지 말라. 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성 LSD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하한가가 연속적으로 하한가를 갔다가 지금 몇 번째 하한가를 갔냐면요. 지난 지금 주부터 이게 두 번 그렇죠. 지난 하한가가 월요일부터 나왔고요. 네. 예,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하한가 잠시 깼다가 이렇게 다시 하한가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초가를 갖다가 공략을 해서 단타로 이렇게 그 매매하고 빠져나오는데 네. 가급적이면은 TV를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 실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지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지가 어제 아랫꼬리에 오늘 약한 모습이죠. 네. 예. 지금 이지뿐만이 아니라 이쪽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신우거든요, 신우. 그러니까 박근혜 테마 그쵸, 중에서 네. 제일 가장 강한 게 신우라는 종목입니다. 신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저점을 안 깨고 그 다음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침에 저점을 잠시 형성했다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죠. 시장이 밑에서 받쳐준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면서 다른 종목군들을 같이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런데 신우가 못 움직이면은 다른 종목군들도 못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우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되 만약에 신우를 갖다가 잡지 못한다면 신우 다음으로 강한 종목을 잡아서 단타 매매를 하시든지 만약에 신우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우를 보시면서 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신우를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그 종목 아니라면은 신우를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낫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에 접근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래량 실리고 있는 대형주들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1위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계속해서 순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는 쪽이고요. LG 디스플레이, LG U+, 오늘도 거래 많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까지 IT주가 뭐 거의 다 독식을 하고 있고요. 대우증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맨날 비슷하게 좀 올라와요. IT 쪽이죠. 예, 네. 그렇죠. IT 쪽인데 자,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사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어제 왜냐하면 많이 LG 올랐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네.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눌림 가격 조정을 갖다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LG전자는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럼 LG전자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LG전자 같은 네.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쪽의 저점과 이 저점을 지지를 했고 이 저점을 안 깨지 않느냐. 그럼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LG전자 오르죠? 네. 예, 추세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늦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 오늘 접근도 가능하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LG전자가 어제도 2% 반등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시장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